자, 14회 기출문제 2016년도에 나왔던 사회복지 행정론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행정 그러면 정책과 연결되는 또 법제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지역사회복지관 이런 사회복지 조직에 관련된 초점을 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 전혀 반대되는 이론인 건데요. 자, 상황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이론 한 가지를 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을 해서 물론 사회복지 조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특정 조직에 관련된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조직이 산출을 극대화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 이것이 상황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같다가 아니고 다르다입니다. 자, 제도 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기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2015년도 문제 풀이를 할 때 4번 문제에서 구제도이론, 신제도이론 해서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정치경제이론,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는 설명력이 강하다입니다. 자, 외부 자원의 의존이 강하죠. 사회복지 조직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지침, 자,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이 좌우됩니다. 외부 자원에 특히 정치경제에 경제가 안 좋으면 후원금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경제이론이 맞는 거고요. 자, 4번 행정적 관리이론, 조직 내에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 것. 자, 이것은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5번째 동기위생이론인데요.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인데, 자, 이것은 학자도 허즈버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동기와 위생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라는 건데, 동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동기입니다. 심리 내면적인 동기가 충족이 되어야,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더라인데요. 또 한 가지 요인을 다루고 있는데 위생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이진, 그러니까 불결하다의 반대말 위생 그 단어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무슨 병리학도 아니고 이런 단어 나왔나 싶을 텐데요. 자, 과거에 자본주의 초기 때 공장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불결하고 또 안전하지 않고 언제 사고가 나서 다칠지 모르고, 지금도 물론 여전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작업 환경이 안 좋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보단 깨끗한 환경에서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무실도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 산출도 극대화되고, 그 이론이 이제 위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불결한 그런 상황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위생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독립위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자, 일단 동기는 심리 내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없고요. 위생이론이 주로 환경에 관련된 것은 맞는데 조직 외부가 아니고 조직 내부인 거겠죠. 조직의 외부 환경이 아닌 조직 내부의 환경, 사무실 깨끗한지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이 조직 구성원의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했을 때 공공과 민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부 제공 서비스에 비해당자를 지원하는 것. 자, 이 전형적인 그 민간의 강점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공공 서비스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그 민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봤을 때 어떤 재가복지 대상자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정말로 굉장히 어렵게 곤궁하게 입에 풀칠만 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아들이 있어서. 근데 그 아들이 실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공으로 국가가 도울 수는 없지만 민간에선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강점에 해당합니다. 자, 서비스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아무래도 그 종류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강점에 해당이 되겠고요.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하는 것. 자, 이것은 공공에 대한 뭐 특징 내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게 되죠. 정답은 3번이겠고요.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민간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이 대개 양적인 측면에 치중할 수밖에 없겠고 보다 전문화된 아주 소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여러 명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공공의 관점에선 국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새로운 어떤 실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10명의 사회복지사가 집중적인 그 투입을 실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 자, 환경 변화의 대응도 역시 국가라는 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은 그 움직임이 빠르기는 어렵습니다. 뭐 조례도 정해야 되고 법도 정해야 되고 그렇게 정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뭔가 시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민간에서는 그 기관장과 그 조직 구성원들이 결정하면 내일부터 합시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선도라는 표현도 기억해둘 만한 표현인 건데요. 민간의 입장에선 민간이 국가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민간이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효과성을 입증을 하면 그걸 통해서 국가에게 자,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시행해보고 효과성 입증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의사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것. 직관이란 말이 이 육감에 근거한다는 말의 의미죠. 온갖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 그 식스센스, 그 육감입니다. 문제 해결적 방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세 번째 판단적 방법은 비정형적 방법이고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3번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정형적 방법, 어떤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 판단적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정형적일 수도 있고 또 비정형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겠고요.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명확하게 틀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다. 즉 어떤 딱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기계적으로 자, 클라이언트 A 타입은 정답은 어떤 내용, 또 클라이언트 B 타입은 또 어떤 그 B-의 개입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정책과 행정과 실천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겠고요. 자, 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절차, 규정, 방침에 따라서 규칙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전개되는 것, 정의에 해당합니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련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원 조달에 관련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하다. 앞선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그 사회복지 조직은 그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또 후원금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자,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한다. 자, 의도적 연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해서 기업의 어떤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5번째,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자, 임의 할당이란 말은 사회복지기관이 마음대로 할당한다는 말의 의미인 건데요. 자, 법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그 위탁을 준 지방자치단체라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여기서는 지금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정부기관일 텐데요.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원을 제공해 줄 테니까 어떤 사업을 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제한 조건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50% 이하라거나 사업비를 쓸 땐 장비 구입비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세부적인 그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들에 따라야 되는 거지 전적으로 임의 할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